연예인을 지망하던 10대 여학생은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연예 기획사의 매니저를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한 사진작가를 소개하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그토록 꿈꿔온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진작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델이 되기 위한 연습의 일환이라며 수차례 몹쓸 짓을 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매니저와 사진작가로 1인 2역을 하면서 어린 학생의 꿈을 짓밟은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처벌하기까지 무려 9년 동안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매니저도 하고 사진 작가도 하면서 1인 2역을 하면서 사기를 쳤네요. 네, 1인 2역을 했다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건데요. 40대 남성이 이 여학생에게 접근한 건 2013년에 랜덤 채팅에서였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이 학생은 꿈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기가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면서 매니저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사진 작가를 안다면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델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와 사진 작가가 알고 보니까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9년 전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건데, 팀장님.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제 기획사에서 오디션 등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가다가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쟤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많았죠. 제 딸 같은 경우에도 그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가지고 명함을 받아온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나는 너 예쁘지만 딴 사람 안 예뻐. 가지 마. 그래 끝났는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매니저가 자기가 매니저 척하면서 사진작가로 또 1인 2역을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2013년부터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 동안에 만나면서 뭘 했냐면은 모델 되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연기 연습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 가짜 사기꾼이죠. 말 모두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벗기고 나치를 찍으면서 한 10회 정도의 성관계를 한 거죠. 성관계를 했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전신, 즉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말 안 들게 되면 나체로 협박을 하려고 이렇게 찍어놓은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아주 사기꾼들이죠. 예. 자, 김수빈 님이 딱 그 말씀하시네요. 팀장님, 따님 상처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예쁜데요. 예. 저는 더 예쁘죠. 근데 양예크님이 보셨을 때도 예쁩니다. 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연예인 될 줄 알았다. 하하,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피해 여학생이 이 남성의 요구를 따른 이유가 과연 자기 본심에 어떤 따른 진짜 자발적인 결정이었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기도 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위계양 간음죄,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으로 일단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남성에게. 이런 거예요. 뭐 사진작가, 매니저하고 사진작가 1인 2역을 하면서 이렇게 속인 건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속였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야, 좀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성관계 자체에 대해 속임수가 있어야 위계양 간음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2020년에 전압 판례 전에는 위계양 간음죄는 거의 인정이 안 됐었어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속임수를 쓴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이제 뭐 성관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거죠. 예. 그럼 약간 성관계 대가를 주고 그거를 인정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건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야, 그렇다 그래도 이거를 무죄라고 판단한 이 항소심, 자, 승 의원님. 네네. 일단은 대법원이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거는 이 친구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거였어. 해서 무죄. 근데 대법원이 확 바꿔버렸습니다. 대법원이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판결을 했다라고 전 박수치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 즉 위계에 의한 간음이니까 간음하는 행위, 즉 성적 자기 결정을 내가 취하는 행위에 위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단선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에 위계가 있어야 처벌받는데 대법원은 그걸 넓혔습니다. 동기에 의한 착오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될 수 있다. 지금 연예인이 되고 싶었잖아요. 예, 내가 예. 성행위를 하면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지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적극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백 변호사님은 이 변호사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점점점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판단이 좀 덜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도 지금은 인정되는 게 많은데 저는 그 과정, 그 진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전에 이제 판례가 대법원에서 변경되기 전에는 이 성행위와 관련돼서 속임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성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속이거나 뭐 이게 지금 장난이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하거나 예. 이런 경우만 위계한 간음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 성행위라는 과정의 주요한 동기, 아, 너 이렇게 해야 널 연예인을 만들어준다. 예. 이렇게 해야 네가 유명해진다. 이렇게 동기를 속인 건 속임수라고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성년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성숙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 남성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소위 그러니까 일반 그 대중의 법상식에 잘 안 맞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 소위 속임수라는 부분을 이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에 주요한 과정에 속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위계한 간음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킨 거고요. 그 방향은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현님, 이제 저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주로 이런 일들이 뭐 방송국 PD 뭐 또 누구 또 뭐 기획사 막 그렇게 해서 데뷔 뭐 진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사건도 길거리 캐스팅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 건데 절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예인의 꿈을 심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사실 지금 이제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곳에서 그런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을 많이 맺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역시 좀 적절하게 계약이 맺어졌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 가지 그 신경 썼던 게 이러한 어떤 연예 기획사와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 지망생들 사이에 불균형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걸 좀 이렇게 표준 계약서 형태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계약서에서 서면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짧게요. 팀장님 그래서 따님 그 데뷔 허락하셨어요 그때? 못했죠. 아, 반대하셔서. 근데 이걸 하셔야 돼. 예. 나는 좀 인상이 야수처럼 생겼지만 제 와이프는 미녀거든요. 야수와 미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예쁩니다.